살면서 한 번쯤은 꼭 겪는 순간이 있죠.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마음은 자꾸만 하라고 외치는 그런 순간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정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대체 우리 머릿속에선 왜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걸 머리와 가슴의 싸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싸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변들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성은 차갑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죠. 반면에 감성은 뜨겁고 비이성적이고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성은 늘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는 영혼 같고 감정은 어쩐지 충동적으로 우리를 망치는 악당 같은 역할을 맡곤 하죠. 이게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구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신 뇌과학이 이 오래된 통념에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우리의 뇌 속을 직접 들여다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들여다본 우리 뇌 속에서는요, 이성과 감정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정교하게 서로 얽혀서 함께 작동하는, 완벽한 한 팀이라는 거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도 아주 확실한 증거가 4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뇌의 신경망 자체가 감정 정보랑 이성 정보를 따로가 아니라 함께 엮어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둘째, 전두엽 같은 뇌의 특정 영역은 이성적인 판단도 하고 감정 조절도 하는 말하자면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심지어 fMRI로 뇌를 찍어보면요. 이성적인 결정을 할 때랑 감정을 표현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놀라울 정도로 겹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뇌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보면 판단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둘이 얼마나 찰싹 붙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셈이죠. 자,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뇌는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둘이 맨날 싸운다고만 생각했을까요? 이 생각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서 서양 철학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실마리를 찾아서 서양 철학의 거인, 바로 임마누엘 칸트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칸트는 오직 논리 그 자체만을 따로 떼어내서 분석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칸트는 순수 이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웁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우리의 경험, 감각, 그리고 온갖 감정 같은 이런 걸 다 불순물로 보고 싹 걷어낸 다음에 오직 순수한 논리 그 자체로만 생각하는 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칸트가 하려던 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철학적 실험이었어요. 이성을 현실 세계의 온갖 복잡한 것들로부터 싹 분리해서 마치 진공 상태에 두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야만 이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순수한 원리를 분석할 수 있고 그걸 통해 시대나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실험이 남긴 유산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추상적인 논리는 우월한 것, 반면에 감정은 믿을 수 없고 변덕스러운 것, 이런 식의 위계 질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에는 이성적인 나와 감정적인 나가 끊임없이 싸운다는 생각이 아주 깊이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인간의 마음을 보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자, 이제 시선을 지구 반대편으로 한번 돌려보죠. 동양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성리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철학자죠. 주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희는 마음을 아주 다른 차원에서 훨씬 더 깊게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맹자가 말한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다가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아찔한 순간을 목격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순간 저 아이를 구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지 않죠. 그냥 본능적으로 깜짝 놀라면서 아이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 즉 측은지심이 솟아오릅니다. 주희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진짜 마음,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본 겁니다. 어떤 논리적 계산보다도 먼저 작동하는 순수한 도덕 감정인 거죠. 주희 철학의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허령성,
다른 말로는 영성인데요. 이건 칸트의 순수 이성이랑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나 개인의 머릿속에 갇힌 게 아니라 모든 존재를 하나로 연결하는 아주 깊고 밝은 보편적인 의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는 우리가 느끼는 진정한 도덕적 감정이나 사물을 꿰뚫어보는 명료한 이해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이 공통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본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주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도덕적 감정들은 우리 몸의 단순한 반응도 아니고 머릿속에서 굴리는 추상적인 논리의 결과물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 깊은 곳에서부터 공유하고 있는 이 보편적인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샘솟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끼는 것과 아는 것이 결국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뇌과학, 칸트, 그리고 주희,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렌즈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비춰보죠. 두 철학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서 흥미롭습니다. 칸트의 이성이 개개인에게 있고 좀 추상적이라면 주희의 마음은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고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드러나죠. 칸트는 감정에서 이성을 분리하려고 애썼다면 주희는 오히려 그 마음이 도덕적 감정의 근원이라고 봤습니다. 한쪽은 분리, 다른 한쪽은 연결.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관점을 비유로 정리하면 딱 와닿을 것 같아요. 먼저 뇌과학은 이성과 감정을 조종석에 나란히 앉은 공동 파일럿처럼 봅니다. 서로 협력해야 비행기를 잘 몰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칸트는 이 둘을 분리해서 분석하는 철학자의 실험실 같은 느낌이고요. 마지막으로 주희에게 이성과 감정은 하나의 깊은 바다에서 일렁이는 여러 개의 물결과 같아요. 모양은 달라도 결국 같은 바다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쭉 살펴보고 나니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생각했던 머리와 가슴 사이의 전쟁이라는 거, 어쩌면 그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하나의 강력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음에 뭔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잠시 한번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결정은 머리가 시키는 걸까? 가슴이 시키는 걸까? 아니면 혹시 이 둘을 모두 아우르는 저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신호는 아닐까? 하고 말이죠.